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회는 평준화, 획일화, 대중화가 지배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가 점차 발전하면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는 초개인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며 나다움이 곧 가장 큰 전쟁력이자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2500여 년 전 나답게 자유롭게 살라고 설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자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우화를 제시하며 외부의 조건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자신이 갖고 태어난 천성을 찾고 그에 맞게 자유롭게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중텐의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장자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까닭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사람은 왜 사는가라는 문제다. 양주는 이왕 살 바에야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자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물었다. 잘 산다는 게 뭐지요? 하루하루를 잘 보낸다는 건 어떤 겁니까?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장자는 진실과 자유라고 했다. 장자는 사람이라면 먼저 진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자 양생주 편에는 이런 우언이 나온다. 노담이 세상을 떠나자 진실이란 그의 친구가 조문을 하러 갔다. 진실은 형식대로 3번 곡소리를 내고 돌아가려 했다. 노담의 제자가 진실에게 물었다. 우리 선생님 친구 아니십니까? 진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학생이 다시 물었다. 친구이신데 이런 정도의 조문으로 될까요? 진실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노자의 죽음을 추도하기 위해 온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모두 노자의 친척이거나 친구요? 과연 모두가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슬퍼하고 있겠소? 분명 조문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몇 마디 애도의 말을 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울고 싶지 않은데 우는 이도 있을 것이오. 이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고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거스르며 하늘에서 받은 본분을 잊은 것이오. 옛사람은 이를 일컬어 하늘의 뜻을 벗어난 자에게 오는 형벌이라고 했소. 장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은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하늘이 내리는 형벌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진실을 생활의 기본 원칙이라 생각했다. 진실이란 소성이다. 소성이란 타고난 자제대로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 매는 하늘을 날아야 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며 또한 자유이기도 하다. 장자는 왜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으니 이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이라네 라고 했을까? 바로 그 순간 물고기는 진실하고 또 자유롭기 때문이다. 진실하고 자유로우면 즐겁다. 그러므로 본연의 모습 그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것에 만족하고 부귀한 사람은 영원히 부귀를 누리라는 소리입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장자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장자가 인생에 대해 뭐라고 주장했는가? 진실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진실과 자유는 모든 결과의 전제 조건이다. 예를 들면 묵자는 진심으로 고된 생활을 하기를 원했다. 그는 힘들고 고생스러운 생활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장제 마제편을 보면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은 발굽이 있어 서리와 눈을 밟을 수 있고 털이 있어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다. 배가 고프면 풀을 뜯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며 기쁘면 껑충껑충 뛰어다닌다. 이것이 말의 진실한 본성이다. 하지만 백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은 말을 길들이는 명수라고 하면서 말에 징을 받고 고삐를 씌우고 마구간에서 길렀다.
이로 인해 10마리 가운데 2~3마리는 죽고 말았다. 또한 반듯한 자세로 가지런히 걷게 하고 명령에 엄하게 복종하게 했는데 이로 인해 반수 이상이 죽었다. 진실하지도 자유롭지도 않기 때문이다. 반면 거북이 진흙탕에서 뒹굴고 돼지가 지저분한 우리에서 꿀꿀거리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꿩은 10보를 가야 한 입 쪼아 먹고 100보를 가야 물 한 모금을 마신다고 해도 새장에 갇힌 우두머리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된 생활인지 아니면 편안한 생활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지 자유로운지에 있다. 그래서 고된 생활을 강요한 것도 옳지 않지만 편안한 생활을 강요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설사 좋은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 만약 그러한 행동이 거짓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안 된다. 달생편에는 이런 우언이 있다. 제사를 관장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는 의관을 갖추고 돼지우리로 가서 제물이 될 돼지를 대상으로 사상 교육을 했다. 관리가 말했다. 돼지야, 너는 어찌 죽음을 싫어하느냐? 내가 오늘부터 3달 동안 잘 먹여 기를 것이고 도살하기 전에는 열흘 동안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사흘 동안 재기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흰 띠풀을 깔고 아름답게 조각된 성에 너의 어깨와 뒷다리를 놓이게 해줄 것이다. 내가 보기에 어떠하냐? 당연히 돼지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다. 장자는 만약 관리가 진심으로 돼지를 생각한다면 그냥 더러운 우리에 놔두고 여물을 먹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장자는 돼지를 위해서는 편안한 삶을 물리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그것을 취하려 한다고 탄식한다. 사람들은 오로지 살아서 부귀하고 죽어서 명예를 얻는 것만 바란다. 이를 위해 자신의 천생은 상관없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뿐이다. 이는 결국 몸을 흰 띠 위에 올려놓고 어깨와 뒷다리를 받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추구할 만한 일인가? 이런 사람이야말로 돼지보다 못하지 않은가? 이러한 장자의 생각은 깊이가 있으면서 가치가 있다. 공자의 명언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장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다. 이는 매우 실천하기 힘든 일이다. 공자는 또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서게 하고 자기가 뜻을 이루고자 하면 남을 먼저 이루게 하라고 했다. 매우 옳은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간단하다. 만일 상대가 정말로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그러나 상대가 뜻이 없다면 강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 좋은 뜻에서 내게 어떤 일을 강요할 경우 그의 판단이 옳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된다. 해야 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장자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왕이 관직을 주겠다는 호의조차도 거절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거절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